자, 오늘의 대장주 먼저 바이오 스마트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SPG 빠질 수가 없겠죠. 꼬리주에는 링크 솔루션 그리고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오 스마트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허반서 파트너가 들고 와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네. 그 안에서 딱 들어봤을 때 이거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오늘 그게 또 양봉으로 했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부분은 꼬리주에 들어갔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장주에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종목들이 대체로 다 상승을 했다가 네.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보는 컨셉상 네. 꼬리주는 지금에도 편입하기에 좋을 만한 그런 그 종목들을 자리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꼬리주로 갖고 오면 시청자분들께서 야 이거 언제든 포트에 담을 종목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괜히 또 너무 고점에 박스권 상단에서 진입을 하실까 봐서 네. 대장주로 아예 가지고 왔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4,700원에서 달성을 하고서 내려온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면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들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의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이 하나 나오는데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진입이 가능한데 지금 4,7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윗꼬리가 달려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을 본다면 뭐 대주산업이나 그리고 나우아이비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오늘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달고서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나니까 다음 차례를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곳이 바닥이 아니라 위에 천장입니다. 그럼 이 천장에서 거래량이 실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실 바닥파의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곳이 바닥이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곳은 예전에 어디였느냐?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곳이 바닥입니다라고 하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상승 이후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곳이 천장입니다. 천장에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실 바닥파 이론 두 가지죠. 거래량이 실렸는데 바닥이면 사야 되고 거래량이 실렸는데 천장이면 떨어지면 아프니까 파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두 가지를 드릴 수 있고요. 바이오스마트 정치인물 테마주로만 엮여 있으면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연결 매출액이 4,800억 원 수준인데 네.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바이오스마트 초저평가 기업일 수 있다. 그러면 기회가 될 때마다 박스권 하단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서울시장 선거 올해 지방선거가 6월입니다. 그때까지는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대장주에서 빠질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SPG였던 것 같습니다. 로봇. 야, 나도 살아있어. 나는 더 달릴 거야 하는 모습.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양봉이 거대하게 실리면서 날아갔어요, 오늘. 맞습니다. SPG. 와, 이거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의 대장주지만 이제는 솔직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정말 포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장이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앵커님은 어떤 테마가 가장 강해 보이세요? 지금 시장에서 강한 테마 하면은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2차 전지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모멘텀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게 로봇에서 또 스타트가 되었고 제가 이 로봇주를 설명하면서 이틀 전에 자신 있는 각도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속눈썹 얘기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감속기 관련된 SPG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레버리지 ETF 쪽으로도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이게 다 개인 자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탁금이 100조 원을 좀 돌파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정책 산업 이 숫자보다도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개인이 만드는 숫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데이 트레이딩을 지금 5년째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트레이딩이 어려웠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 빨간불로 시작을 해서 그래도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테마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서도 오늘 오전장 SPG를 선두로 해서 하이젠 RLM이라든지 SBB테크, 감속기와 구동 부품 계열 정말 필수적인 실체가 확인되는 로봇 전문 기업들만 움직여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반쯤 되니까 이 수급이 2차 전지로 흘러가는 내용이었는데 이 에코프로 오늘 굉장히 대단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2차 전지의 산업을 증명해주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움직였고 2차 전지까지 덩달아 올라오는 흐름이 나온다. 이거는 로봇이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지금 로봇 배터리까지 만든다라는 기대감에 뉴스에 네. 힘입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의 이슈를 제외하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보면 코스닥 살리기 정책은 무언가 되게 뚜렷해 보입니다. 근데 실행이 나오고 있는 구조는 아닌데요. 코스피 5천을 달성할 때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기업들의 숫자들이 받쳐주면서 이건 정말 실행하면 되는 구조다라고 명확하게 해답을 주었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정부와 기업들이 확신을 주었으니까 이 코스닥도 할 수 있다라는 이 개인들의 자신감이 확산이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성장주들의 스토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감정과 그다음에 온도를 읽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1,500선까지 코스닥이 올라가게 되려면 그 엔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테마가 이 밸류체인이 좀 단단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 로봇 테마도 제외할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SPG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1차 목표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벌써 15만 원대 언저리까지 빠르게 올라와준 모습인데요. 이 종목에 이어서 SBB테크라든지 이렌시스라든지 후발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본다면 SPG는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표가 20만 원대까지는 저희가 지켜볼 거고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종목이 눌릴 때마다 14만 원 구간까지 눌릴 때마다도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하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눌릴 때 눌림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드렸고 네. 오늘도 10% 이상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로봇주들 그리고 부품이 실제로 납품이 되고 있는 로봇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켜봐야 할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지금은 좀 쉬어갈 수 있는 로봇 관련주들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꼬리주의 흐름 링크 솔루션을 들고 왔는데 자, 이 종목도 로봇과 좀 관련이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링크 솔루션의 주요 고객사를 본다면 현대차, 기아차, 국방부, 삼성전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쭉쭉쭉 나가다가 뒷단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네. 결국엔 로봇 관련된 쪽과 일을 하고 있다라는 기업인데요. 3D 프린팅, 프린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기업입니다. 이 안에서 로봇과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었는데 최근 인증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핵심 부품 샘플을 공급하고 최종 계약을 대기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나왔고요. 올해는 아마존 물류센터향 보스턴 다이내믹스 물류 로봇에 3D 프린팅 부품을 공급을 했는데 부품이 한 가지가 아니라 25종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최종 통과했다. 결국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마존 물류 로봇을 공급하는데 그 물류 로봇 안에 링크 솔루션의 부품 25종이 들어갈 수 있다. 콜 테스트가 끝났다라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솔루션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부품 공급사다라는 기사가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올라갈 때에 링크 솔루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곳,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인데요. 거실 바닥파의 이론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실린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거래량이 실리는 건데요. 거래량이 바짝 말라있는 이 거래일 동안 도지형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거래량이 소폭 실리면서 양봉을 그려냈다.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는데 그 위치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 바닥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하셔야 된다. 이게 거실 바닥파죠. 그럼 여기서부터 목표가를 설정해 본다면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꼬리주에 대한 힌트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고 있죠. 꼬리주로 갖고 온다라는 의미는 결국 내일 이 시간에 제가 포트로 편입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들만 꼬리주로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로봇이 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부품 공급에 대한 성능 테스트 25종이 끝난 링크 솔루션 거실 바닥파가 포착한 종목입니다. 네. 자, 거실 바닥파 종목으로 링크 솔루션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꼬리주 우리 박지훈 파트너도 역시나 로봇주로 좀 들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해성 에어로보틱스는
오늘 정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지만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좀 된 것 같은데 오늘 채팅방에서도 그런 글들이 좀 올라와요. 현대차 못 가면 로봇주들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궁금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저의 의견으로는요. 현대 모비스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틀을 보았을 때 로봇 종목들 오늘 아침에만 굉장히 강하고 그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다 밀렸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오전에 로봇 종목들을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대부분 마이너스에 물렸다. 아이고. 어떡하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네. 것 같습니다. 오늘 튀었던 오전 종목들은요.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다의 의견 드립니다. 2주 전이죠. 제가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오기 전부터 개인들이 좀 자신 있게 투자를 해봐도 좋은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고 여전히 관심과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는 로봇 테마가 시나리오 짜기가 가장 쉽습니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제 공략주이기도 했는데요. 아직 끝난 자리가 아닙니다. 승강기용 감속기와 이 산업용 로봇 감속기를 제어하고 그리고 만드는 기업입니다. 항공과 방산 분야에 쓰이는 정밀기계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요. 오늘 특이점이 오전 대장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속기 부품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확실한 이야기만 골라서 가겠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현대그룹에서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하겠다라는 파격적인 선언과 더불어서 아틀라스 공개로 지금 불을 지펴준 상태이고 이걸 스타트로 우리가 코스피를 5천까지 봤습니다. 결국에는 로봇의 모멘텀으로 시작이 되어서 역사적인 상징적인 지수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고 최근에 2차 전지에 그 소외됐던 섹터까지 심리 회복에 지금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봇의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이유들로 2차 전지들이 지금 다시 심리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올라오려면 밸류 체인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코스닥 하면은 원래는 바이오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3천까지의 스토리 확장에 대해서는 이 제약 바이오의 모멘텀이라든지 스토리 확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저의 의견이고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2차 전지인데 결국에는 2차 전지도 지금 로봇을 등에 업고 부활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직 안 죽었다라는 산업 체력의 확인 지표로 제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는 산업이 조금 더 확장이 되려면 레벨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로봇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스토리가 명확하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네. 완성 로봇 그리고 구동과 핵심 부품 그리고 제어, 센서, 정밀기계 라인 등등 자동화 설비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 밸류 체인이 너무너무 크고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시총이 커질 수 있는 구조까지 가지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 테마다. 그래서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실체 있는 로봇주들은 아직까지는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고점을 연이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1월 22일 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가 갭이 떨어지면서 또 13% 이상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이 심리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 1월 22일 날 물린 사람들, 못 판 사람들이 고점에 팔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1월 28일 21,000원 새로운 고점을 주었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탈출했던 물량들이 거래량에 동반해서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 부근으로부터는 갭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16,000원, 15,000원대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한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저의 관점이고요. 이 종목이 일봉상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주봉과 월봉상을 보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해 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승 초입으로 가는 신호다라는 것이고 이전에 종가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아직 상승 여력이 21,000원 위로는 더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속기, 이 모멘텀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저의 의견이고 해성에어로보틱스 오늘 고점에 물리셨어도 추가적으로 비중을 담아가면서 리스크를 키우시는 것보다는 동일한 비중 유지하시면서 빠르게 21,000원 위에까지 올라오는 구간의 수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 앤 꼬리주의 흐름들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Q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온 SK하이닉스 실적,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경신, 반도체 놀이동산 놀러 갔어요. 우리는 어떤 걸 타야 할까요? 예전에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면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 범퍼카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자이로 드롭 같아요. 마구마구 쏘아 올라갑니다. 자, 우리 허반석 파트너와 박지훈 파트너 어떤 쪽으로 봐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파운드리 쪽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박지훈 파트너는 PCB 관련해서 기판 쪽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집중해야 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허반석 파트너는 IT캠과 세미파이브를, 박지훈 파트너는 이수페타시스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포트에 먼저 담겨져 있는 IT캠과 세미5 관련된 이야기. 자, 근데 IT캠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관련해서 반도체도 하고 있고 네. 세미5는 최근에 정말 하이파이브 하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종목 집중하는 이유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껏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IT캠 같은 경우에는 기술 합성 소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결국엔 KGMP 쪽으로 의약품, 원료 의약품 제조 시설 인증을 받은 기업이고 SK바이오텍으로 1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의 국내 생산 거점으로서 SK바이오텍, SK바이오팜 이렇게 SK팜테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캠에서의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포토레지스트 원료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 기업이다라는 부분까지도 보시면 IT캠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IT캠을 비유하자면 바이킹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네. 바이킹을 타면 한쪽에서 이렇게 쫙 내려왔다가 한쪽에서 올라가죠. 또 다시 한쪽에서 이렇게 쫙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또 한쪽에서 쫙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저점의 정점이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바이킹이 여기서 출발해서 쫙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쫙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다시 바이킹이 내려왔다가 바이킹이 다시 올라갑니다. 바이킹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 차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이킹에서 가장 재미있을 때는 정점에 들어갔다가 내려올 때가 재밌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저점의 정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그렇죠. 내가 반대가 그 종목을 돼야겠죠. 포착했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IT캠, 바이킹과 같은 기업인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잖아요. 거실 바닥파로 따진다면 지금 구간은 바닥 구간이고 여기에서 거래가 실리는 양봉 하나만 터지면 바로 진입해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음량 양봉과 음봉이 교차하는 그 지점. 박스권 하단을 깨지 않고서 아래 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31,000원부터 35,000원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비중 제가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비중 30%까지 담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밀리 분들은 그린광학, 비추론, 엑스텍,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제가 비중 30%까지 안내를 드린 종목들이거든요. IT캠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세미파이브, 하이파이브 같은 기업인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두 가지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파운드리와 디자인 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의 기업이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그리고 세미파이브인데요. 모든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흑자 전환 및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종목 중에 세미파이브 기대해 보시면 지금 이제 저항 라인인 28,000원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 차례의 저항 라인은 31,000원입니다. 31,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위로는 결국엔 저항벽이 없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어려운 구간 다 지났다라고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세미파이브를 열기구 또는 관람차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위에 올라가서 경치를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수익률 극대화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훈 파트너는 이수페타시스. 자, 이 종목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대체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 관심 가져보세요. 한미반도체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 종목이잖아요. 최근 소부장 관련해서 이슈를 좀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도 관심 가져되는 구간인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도 너무 많고 아직 네. 못 올라간 종목들도 달리고 있는 종목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종목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 그러니까 투자 성향에 맞게 종목을 또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기구별로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아, 일단은 반도체 ETF로 입장권을 끊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저는 바이킹 탈 건데 앞뒤로 흔들리지만 점점 더 위로 높이 올라가는 이 HBM의 기세주인 SK 하이닉스를 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 가도 제일 줄이 많은 후룸라이드 같은 패키징 기판이 이수페타시스를 탈 겁니다. 그리고 또 수급이 붙으면 위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하나마이크론도, 자이로드롭 같은 하나마이크론도 타볼 거고, 중간에 힘드니까 또 체력 유지용으로 네. 페스티벌 구경도 해야 돼요. 그런 종목으로는 파운드리, DB하이텍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체력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느리지만 가장 오래가는 타입인 장비와 전공정 수혜주, 이제 원익 IPS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투자 성향에 맞게 종목을 골라야 하는데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알아야지만 종목 선정도 쉽게 고를 수가 있겠죠. 가장 무난한 탑픽으로는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꼽겠습니다. 너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적절한 템포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물론 유효합니다. HBM이 확산의 신호탄을 쏴주었고 확산될 수 있는 기류를 먼저 포착을 하자 이 AI 서버 기판 수혜 직결 구조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아직도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관점이고, 마지막으로 내 스타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당백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까지 무료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실컷 태워드리니까 오전에 뇌 운동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당백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수페타시스 보시게 되시면은요, 제가 10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7%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전고점 넘어가서 신고점 랠리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11만 원대, 10만 원대는 기회 구간이다. 이미 기회가 지나가고 이제는 슬슬 전고점을 도전해주는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죠. 자, 14만 원대 구간까지는 안정적인 매수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10만 원, 12만 원 밴드는 매수와 유효 가능한 밴드이다라는 거 정해두시고, 어차피 기판 쪽이 가장 빨리 먼저 돈이 벌리는 구조이고 또 탄력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이수페타시스, 심텍 등등 구조적으로 종목들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맞는 종목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슈죠. 국내 단일 종목 2배 ETF 허용, 수급 확대일까요? 쏠림이 심화될까요? 라는 부분을 물어봤고 두 분의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 좀 통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유동성 장세 심화가 될 것 같다. 돈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돈 들어오는 곳 어떤 종목일까 물어봤습니다. 허반석 파트너는 역시나 최근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알지노믹스와 그린 강학을 이야기하셨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삼성전자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허반석 파트너. 네. 역시나 포트에 좀 있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은 ETF 2배가 이제 현실화됐을 때에는 네. 유동성 장세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뭐 고객 예탁은 100조 원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으로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거기에 2배 ETF까지 하면 좀 속된 말로 사람들 눈 돌아가는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데 눈 돌아가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릴 때에 결국엔 버블이 터질 수 있다. 그때까지는 저는 한 5월 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즐기면서 확실하게 버실 수 있을 때 많은 수익을 거두어서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 하는 시점이 지금 5월까지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린광학입니다. 왜 이런 기업을 2배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사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차트 보시면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올 때 이 구간, 이제 거래량이 가장 바싹 말라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해서 올라가고 하는데 추가 매수를 하시고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에서 동일하게 거래량이 바짝 말라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곳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우주의 눈, 그린광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알지노믹스입니다. 알지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고 5일선 지지 흐름들이 3거래일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16만 8천 원에서 17만 원을 돌파하고 난다면 그 다음 자리는 19만 원인데 알지노믹스는 생명의 코드라고 하는 RNA 치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렵
저는 25년도 제약바이오의 핵심 키워드를 ADC, 이중항체로 꼽았고요. 26년도 올해는 RNA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알지노믹스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여러분들 올라탈 만한 기업 두 종목 그린건강과 알지노믹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은 파트너는 삼성전자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솔직히 방송하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어떤 종목 좋아하세요? 삼성전자 좋아합니다. SK하이닉스 좋아합니다.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하면 와, 그렇군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도 좋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숫자보다 기세를 읽는 감정금융 큐레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미 거래 대금이 터졌고 그다음에 개인 자금이 ETF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15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35만 원. 그때도 목표가를 제가 100만 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 여자 지른다. 이런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00만 원 코앞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정말 가파른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배 ETF가 생기게 되면은 단타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테마 추종 자금 그리고 또 레버리지 선호 자금까지 정말 이 유동성 자금이 시장 전체가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직접 유입이 되는 구조로 변합니다. 과거처럼 시장 레버리지가 아니라 종목 단위로 유동성이 강화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쏠림은 원래의 강세장 특징인 거고 지금은 오히려 위에서 매수하느라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버티는 매수층이 확대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포모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무지성 트레이딩도 저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배 ETF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 볼 것 같고요. 주식 처음 하면은 또 다들 삼성전자 사거든요. ETF도 똑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바로미터이고 그다음 또 반도체 사이클의 기준점이면서도 HBM과 AI 인프라의 구조 수혜입니다. 레버리지가 붙어도 가장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종목들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에 무작정 뛰어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지수 추종하는 ETF 상품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코멘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MS, 테슬라, 메타. 자, 내일 시장의 트리거가 될 기업은 어느 쪽일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답은 테슬라가 될 것이다. 박지훈 파트너는 마이크로소프트 MS가 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허반석 파트너는 IL을 지켜봐야 한다. 박지훈 파트너는 변함없이 삼전 닉스를 지켜봐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IL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전기차와 관련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천장을 동시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의 수요, 공급 관련된 바닥, 로봇과 관련돼서 여기가 천장인가 더 갈 만한 밸류가 남아있는가 두 가지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L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LED용 실리콘 렌즈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실리콘 렌즈의 원천 기술을 적용한 접목한 헤드램프가 테슬라의 주니퍼에 공급되고 있고 실내 등까지도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테슬라 관련주다라고 IL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다가 더해서 추가적으로 우주용 그리고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양산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IL이다라는 점에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주니퍼에 들어가고 있는 캐시카우 그리고 로봇과 우주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 IL인데 IL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세선을 놓고서 이렇게 올려본다면 지난번에도 이곳에서 목표가 달성 수익 실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한 번은 더 터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중기 되돌림전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서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 방 정도는 남아있다라는 의미에서 IL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 중간중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내일 테슬라발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나온 걸까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지금 순환매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로봇과 제가
전기차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 자율주행까지도 테슬라가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이제는 자율주행 FSD를 구독으로 하겠다. 네. 그럼 여기와 관련된 자율주행 섹터도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 흐름 나올 수 있는데 관심주로서 지난번에 포트에 담았다가 포트를 정리하느냐고 빨리 익절을 해버렸던 페스카로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는 삼전 닉스 너무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 자율주행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로봇의 다른 얼굴이 자율주행이다라는 내용으로 로봇이 물리면 자율주행 보아라. 그래서 SOS를 슈어소프트 테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등 제가 강의에서 여러 종목을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왔다 갔다 로봇이 밀릴 때는 자율주행이 올라가고 이 수급의 차이도 시간대별로 시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얼굴로 보시고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 이 세 개 다 가면 좋죠. MS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메타더라든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 최대 궁금증이 과연 AI 투자를 계속 할 거느냐, 이거 돈이 되는 거냐라는 게 질문이 이미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괜히 올리려고 플러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MS는 클라우드,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투자 이 세 가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업인데요. MS가 설비 투자를 유지하겠다 혹은 확대하겠다 이러한 발언만 나와도 시장은 바로 반응해 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략주로 플리토 같은 온디바이스 AI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로봇 달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메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미 종목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혜주는 기본 본질만 보셔도 충분하다. 삼전 닉스 올라가면 그 구조 밸류체인 수혜주인 이수페타시스, PCB, 후공정, 전공정, 기판, 테스트, 속회까지 다 확장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밸류체인 업종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부담스럽다. 한미반도체 지금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부담스럽다. DB하이텍 오늘 올랐어도 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부담스럽다. 현대모비스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안주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포로 인한 하락의 우려보다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은 기회로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